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못 보고 있을까? 왜 우리는 아직도 우주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볼 수 없을까?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앱을 쓰고 주머니 속 컴퓨터는 과거 슈퍼컴퓨터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기술은 이렇게 빨라졌는데 세상은 왜 그만큼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기술은 국가를 바꾸고 인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술은 거대한 비전을 버리고 사람들의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호출, 음식 배달, 사진 공유, 우리가 잃어버린 건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누가 기술의 방향을 그렇게 바꿔놓았을까? 오늘 우리는 결함 있는 시스템이라는 8장을 통해 기술이 왜 길을 잃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럼 제8장 결함 있는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쓰고 있는 그 컴퓨터가요,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던 반항의 상징이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1970년대 그 뜨거웠던 문화적 갈등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기계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혁명적인 행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한 반세기 전쯤으로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1970년대 미국, 분열된 국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그때 그 시절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진짜 떡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1970년에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을 뽑았는데 놀랍게도 특정 인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미국의 중산층 전체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 시민권 운동, 이런 엄청난 변화들 속에서 내가 믿어왔던 세상, 이 나라가 통째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통제 불능이구나, 이런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요,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나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기성세대가 있었죠. 질서, 전통, 그리고 IBM이라는 거대 기업으로 대표되는 딱 짜여진 시스템.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반문화 세력이 있었습니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반항의 정신 속에서 해커라는 아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해커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저항 정신을 표출할 아주 특별한 무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코드였어요. 저널리스트 스티븐 레비가 초기 해커들의 생각을 정말 기가 막히게 꿰뚫어 봤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정보나 대기업 같은 거대한 조직, 이른바 관료제는요, 개인의 자유랑 창의성을 짓누르는 뭔가 잘못된 결함 있는 시스템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맞서 싸울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해커 윤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컴퓨터 잘 다루는 기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국가나 큰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와 기술의 힘을 우리 개인들 손으로 되찾아오자, 이런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줄 최고의 무기가 바로 개인용 컴퓨터였던 겁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해커들이 꼽은 공공의 적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바로 IBM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획일성, 똑같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 손에는 펀치카드 뭉치. 당시 IBM 직원의 모습은 이 해커들 눈에는 그냥 창의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문화에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해커 정신을 온 세상에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회사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애플이죠. 이제부터는 애플의 선전포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스티브 잡스가 당시 펩시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데려오려고 할 때 던졌다는 이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이게 잡스가 뭘 꿈꿨는지 진짜 단적으로 보여줘요. 잡스한테 컴퓨터는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었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쥐어주는 것, 그게 그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전설의 1984 TV 광고. 이건 그냥 우리 새 컴퓨터 나왔어요 하는 광고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것과 싸운다고 세상에 외치는 하나의 문화적 선언문이나 다름없었죠. 이 광고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엄청나죠. 잿빛 옷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 이건 시스템에 그냥 순응하는 우리를 상징하고요. 저 거대한 화면 속에서 소리치는 독재자. 이건 IBM 같은 거대 권력을 뜻했죠. 그럼 저 해머를 들고 나타난 영웅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애플의 새 컴퓨터 매킨토시였던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박살내고 당신들을 해방시켜주겠다. 와,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결국 이 싸움은 두 개의 미래, 두 개의 비전이 맞붙은 거였어요. 한쪽에는 IBM의 메인프레임 컴퓨터. 이건 뭐 방 하나를 다 차지하는 거대한 기계였죠. 오직 기관만을 위한 중앙 집권적인 도구였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애플의 매킨토시. 이건 개인이 손에 쥘 수 있는 무기였죠. 거대한 통제에 맞서는 개인의 무기. 그리고 바로 이 숫자 7.7kg. 이게 그 모든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초의 매킨토시 무게였거든요. 심지어 위쪽에 손잡이까지 달려 있었어요. 개인이 혼자서 번쩍 들고 다닐 수 있게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술의 힘이 드디어 거대한 기관의 통제실에서 빠져나와 우리 개개인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역설적에게도 애플의 이 눈부신 성공이 이 혁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 위대한 혁명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시민을 위한 혁명이 소비자를 위한 기술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70년대 해커들은 국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정말 거대한 이상을 외쳤어요. 그런데 1980년대 애플은 개인의 능력 강화라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웠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서 기술의 목표는 어느새 소비자를 위한 편리함 제공으로 슬그머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원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을 위해 시작됐던 이 기술혁명이 어느샌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변질된 거죠. 해방이라는 그 뜨거웠던 정치적 이상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개인의 욕망과 편의성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기나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술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시스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개인의 욕구, 개인의 편의,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소비자 인터넷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온라인 광고 제국, 사진 공유 앱, 음식 배달 서비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의 혁신가들은요, 옛날 해커들처럼 해방 같은 거창한 이상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훨씬 더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애초에 거대하고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우기 위해 태어났던 우리의 기술. 그런데 혹시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규정하는 또 다른 거대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손에 들린 바로 그 기기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사실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기술이 실패한 게 아니라 기술이 향해야 할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만들지 못한 미래, 우리가 포기한 비전, 그리고 기술이 소비자의 작은 욕망을 채우는 데만 머물게 된 이 구조. 이게 바로 이 장이 말하는 결함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술은 원래 인류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국가를 바꾸고 문명을 전진시키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가능성을 열던 도구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진 기술 대부분은 그 거대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소비자 요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장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기술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개인의 편리함인가? 아니면 인류의 미래인가? 이번 장에서 알렉산더 카프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